화마와 마지막까지 사투를 벌이는 소방관을 지켜준 고은사 목욕탕에 이어 화마로부터 목숨 걸고 안동 봉황사를 지켜낸 소방대원들의 사연이 알려져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탄핵 시국 당시 조계사 수행 환경이 불편했을 것이라며 대선 기간 치안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앙상블 공연단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나섰습니다. 장단극의 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사찰 음식이 최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한국불교 세계화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BBS가 만난 사람은 국내 7대 사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한 데 이어 한지도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을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2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역대 최대 산불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속출했던 경북 지역에서 안동 봉황사가 화마를 피했던 사연이 알려져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강한 바람을 타고 밀려오는 불길에서도 이 전통 사찰을 지키기 위해 사활을 걸었던 소방대원들의 헌신과 노력이 새삼 주목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종열 기자입니다. 지난달 22일 발생한 의성 산불은 건조한 날씨와 강풍 속에 사흘 만에 안동시 기란천을 넘어 임동면 아기산 일대로 확산됩니다. 아기산 자락은 대웅전이 국가유산 보물로 지정돼 있는 천년고찰 봉황사가 터를 잡고 있는 곳. 화마는 신라 선덕여왕 때 창건된 유서 깊은 천년고찰을 삼켜버릴 기세였습니다. 25일 오후 6시 무렵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아기산 자락을 태우며 엄습한 불길로 봉황사는 비상이 걸렸고, 이에 안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은 소방 차량을 배치하고 저지선을 구축한 것을 시작으로 위험을 무릅쓴 채 현장을 사수하면서 불길을 잡는 데 혼신을 다합니다. 불이 이제 오는 거를 여기서 1차 저지를 했기 때문에 2차 저지가 여기서 만일 무너졌다 그러면, 이 절이 무너졌다 그러면 이 마을까지 다 이렇게 화마에 휩쓸릴 정도가 됐을 상황이었습니다. 산불이 접근해 오자 봉황사 스님과 대중들은 불상과 탱화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대웅전에 방염포를 씌우면서 문화유산 보호에 혼연일체로 나섰습니다. 주부를 잡아 사찰 방어에 성공했다는 안도의 한숨도 잠시, 산신강 옆에서 잔불이 발견됐다는 봉황사 대중의 연락을 받자마자 소방대원들은 소방호수를 사찰 뒤편 가장 높은 곳까지 끌어올리며 숨은 불이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마지막까지 집중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불을 다 잡아서 다시 불씨가 없도록 하고 해서 이제 천년고찰 이 봉황사를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기산 봉황사에 10여 년간 주석하며 가람중창을 이끌었던 서울 삼각산 도순사 주지 태원 스님은 산불 확산 소식을 접하자 단걸음에 달려와 사찰 보존에 필사적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같은 선임과 소방대원들의 목숨을 건 사투는 주변 초목이 대부분 불에 탔음에도 봉황사 경내는 전혀 피해를 입지 않은 것은 물론 인접한 민가의 안전까지 확보하는 효과를 낳았습니다. 정말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에 계신 은사스님께서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소방관 및 관계자 여러분들 협조 아래 우리 봉황사가 진화가 빨리 되고 지켜낼 수 있었지 않은가, 정말 다시 한번 소방관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은 조계종 제16교구 본사 의성 고은사와 말사인 운남사와 만장사, 용담사, 조계종 제10교구 본사 영천 은혜사 말사인 보광사와 소정사 등 6개 전통 사찰에 큰 피해를 안겼습니다. 산불로 천년 역사를 품은 사찰들이 단 몇 시간 만에 소실됐지만 천년의 숨결을 지키기 위해 사투를 벌였던 소방대원들의 헌신은 큰 기감이 되고 있습니다. 안동 봉황사에서 BBS 뉴스 김종열입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가 대선 기간 비상사태에 준하는 정도로 치안 유지와 질서 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수 서울청장 직무대리는 어제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을 예방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윤 전 대통령 탄핵 시국 당시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치열하게 벌어졌던 찬성과 반대 측 집회를 두고
인근 조계사에 사고가 발생할까 노심초사했다며 치안과 질서 유지에 밤낮 없이 노력해준 경찰에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박현수 직무대리는 오랜 기간 안국역 주변이 시끄럽고 차가 막혀 시민분들과 인근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불편했을 것으로 본다며 대통령 선거 때까지 치안 예방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경찰대 10기 출신으로 서울청 홍보기획 개장과 광진경찰서 등을 거쳐 지난 2월부터 현 직책을 맡고 있습니다. 전원 음악 전공자로 구성된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불교음악의 미래를 이끌어갈 앙상블 공연단을 출범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나섰습니다. 다가오는 봉축 기간 일상에서 즐길 수 있는 찬불가를 발굴하면서 공연과 노래로 불교 문화의 따뜻한 봄 기운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보도에 박준상 기자입니다. 우리 사회를 갈등과 분열로 병들게 한 탄핵 정국이 끝나고 화합과 평화를 기원하며 맞이하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기간. 음악을 전공한 불자들로 구성된 한국불교음악인협회가 올해 봄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났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와 정치적 혼란에서 비롯된 무거운 사회 분위기로 협회 활동은 침체됐지만 집행부가 새로 출범하면서 제도약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봉은사 이외에는 전부 다 피아노 반주로 해서 서양 음악을 기반으로 해서 합창단이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그동안 침체돼 있었던 그런 부분들, 또 그걸 좀 제가 8대 회장 되면서 조금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다시금 활성화를 좀 해야 되겠다. 한국불교음악인협회는 지난 2010년 창립된 조계종 문화부 등록단체입니다. 박범은 원장이 이끄는 조계종 불교음악원은 국악을 중심으로 불교음악을 다루는 반면 한국불교음악인협회는 서양음악을 기반으로 현재 44명이 소속돼 활동 중입니다. 1990년대 초 BBS 불교방송 합창단원으로도 활동했던 박성규 신임 회장이 협회를 이끌면서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남녀 합창단 불교 솔리스트 앙상블, 이른바 BSE를 올해 출범하는 동시에 불교음악 발전에 힘썼던 운문 스님과 김동환 교수를 추모하는 음악회를 지난달 개최했습니다. 향후 활발한 활동이 기대되는 가운데 불교음악인협회는 우리 일상 속에서 좀 더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찬불가를 계속 보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일상에서 찬불가로 위로받고 또 찬불가로 기쁨을 표출할 수도 있고 또 슬픔도 위로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음악을 하는 것이 저희들 이제 협회의 앞으로의 가야 될 가장 큰 방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좋은 찬불가를 알리고픈 불자 음악인들의 원력은 다가오는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기쁨을 더하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승가의 선명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마가, 금강, 월호 스님이 만든 선불장 리더십 아카데미가 청도 운문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선불장은 찾아가는 운문사 선불장 집중 수행이란 이름으로 경내 청풍교에서 그저께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학인 스님 6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됐습니다. 운문사 스님들은 마가 스님의 자비명상, 금강 스님의 참선습의, 월호 스님의 정토선을 이수하는 등 참선과 명상으로 포교의 선구자 역할을 해온 스님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수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놈은 좁아질 때는 한없이 좁아들어서 바늘구멍 하나도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좁아지지만 또 부처님처럼 넓은 마음이 될 때는 우주를 다 품어도 넉넉한 마음이 되잖아요. 그 마음 한번 보기 위해서 우리는 삭발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승가 선물장은 지난 2022년 문경 세계 명상마을에서 첫 번째 행사를 시작으로 지지난해는 안성 참선마을, 지난해는 서울 행불선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보통 이맘때는 익어가는 간장과 된장을 분리하는 장가르기를 하는 시기인데요. 된장, 간장, 고추장 같은 장담극의 문화는 아주 오래된 사찰 음식과도 깊은 인연이 있습니다. 장담극의 문화가 지난해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에 등재된 데 이어 사찰 음식도 최근 국가 무형유산으로 지정 예고되면서 새로운 한류 열풍을 일으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은수 기자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콤한 장떡을 맛보기 위해 고추장과 밀가루 전분을 섞고 있습니다. 간장으로 재운 갈비를 맛보고서는 엄지를 치켜 세웁니다.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한식 원데이 투어 현장입니다. 어느덧 우리의 발효장 문화는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K푸드의 대세로 떠올랐습니다. 본격적인 흐름은 지난해 12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한국의 장담그기 문화가 등재되면서입니다. 재료를 준비하는 과정부터 장을 만들고 발효시키는 일련의 과정이 세계적 문화유산 가치로 인정받은 것입니다. K한식 열풍과 맞물려 해외 각지에서 펼쳐지는 외국인들의 한식 요리 대전도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되었습니다. 외국인 참가자들이 직접 전통장을 활용해서 그 요리를 만들면서 한식의 핵심 재료로서 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이런 가운데 국가유산청은 사찰 음식을 국가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장담그기 문화가 오래전부터 사찰 음식의 근간을 이뤄온 점을 감안하면 자연스럽게 사찰 음식에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될 상황입니다. 분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특히 또 외국인 분들도 자기 나라 분들도 또 포교를 하시는 차원에서 한국 사찰 음식은 좋은 포교의 한 방편이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K푸드와 우리의 장문화에 눈을 뜨기 시작한 눈푸른 외국인들. 부처님의 가르침과 생명사상이 배어있는 사찰 음식이 한식 열풍을 타고 지구촌 곳곳으로 이어질지 기대되는 대목입니다. 사찰 음식의 가치와 철학이 오히려 미래지향적인 미래 인류가 실천해야 될 내용들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는 사찰 음식이 국내보다 해외에 더 관심을 갖고 각광받는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하거든요. BBS 뉴스 박은수입니다. 한국불교 중심 채널 BBS 불교방송 TV가 불교적 가치와 감동을 더욱 깊이 있게 전하는 봄 개편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방방곡곡 불교만사는 불교계 최신 이슈와 화제 인물을 조명하는 새 프로그램으로 사찰 이야기부터 불자들의 궁금증까지 PD들이 현장을 직접 누비며 생생한 소식을 전합니다. B스테이지는 불자 아티스트들의 음악과 이야기가 어우러지는 음악 토크쇼로 출연자의 소소한 일상과 삶의 이야기를 통해 불교적 가치를 음악과 함께 전달하며 불자 대중과 아티스트를 잇는 새로운 소통의 장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살롱드부다 행복의 기원은 이른바 불교계 아이돌로 통하는 비텐스의 기원 스님이 미술, 음악, 책을 통해 현대인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일상의 주제를 불교의 지혜로 풀어가는 토크형 교양 프로그램입니다. 아울러 서감 스님의 그대가 보살입니다는 서감 스님의 깊이 있는 수행 이야기와 관음경, 관음기도의 의미를 전하는 명강의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산중수행의 체험담이 시청자들의 마음을 울릴 것으로 기대됩니다. 동국대 금나나 교수가 진행하는 지식의 맛 인문학 레시피는 동국대의 지성과 불교방송의 울림이 어우러진 깊이 있는 질문과 통찰의 시간으로 채워집니다. 김현성 BBS TV 제작국장은 불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보다 다양한 시청자층과 소통하고 따뜻한 울림을 전하는 것이 이번 봄 개편의 방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더 자세한 방송 안내는 BB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BBS가 만난 사람입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우리 전통 문화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과의 인터뷰를 보내드립니다. 앞선 시간에선 사찰 7곳과 서원 9곳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를 추진하면서 얽힌 후일담을 들어봤고요. 이 시간은 앞으로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를 해야 할 한지에 대해 얘기를 나눠보고 불교와의 인연도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께서는 한지 살리기 재단 이사장도 맡고 있으신데 이 한지 재단이 아니라 한지 살리기 재단이란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한지의 명맥을 잇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그 명맥이 어떻게 잘 이어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한지를 뜨는 분들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떠요. 네. 왜냐하면 한지는 여름에 못 만듭니다. 풀이 풀어지기 때문에 닭풀이. 그래서
그 이슬이 첫 이슬 내리는 11월부터 진달래 피는 3월까지가 한지 공정기간이에요. 그러니까 찬물에 손을 담그면서 정말 엄청난, 그래서 왜 99번의 공정 속에서 100번째 나온다 해서 백지라 그래서 또 희다 그래서 흰 백자의 백지예요. 이렇게 어려운 작업을 하는데 요즘엔 수요도 별로 없고 또 만드는 기술의 기법도 이제 아버지 때에서 한 걸 이제 자손이 이어가야 되는데 또 생업이 또 함께 뒷받침해줘야 돼야 이게 이어지잖아요. 이 한지의 그 내구성, 견고성, 그리고 이렇게 한지를 이렇게 불빛에 비춰보면 그 문양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렇죠. 우리가 이게 뜨기가 이렇게 외발뜨기라 해서 한 번 하고 교차하고 해서 그런 데서 이제 내구성 때문에 지금 뭐 루브르 박물관이고 로마 교황청에서 우리 한지에 주목을 했는데 일본은 이미 2014년에 유네스코가 됐고 또 중국은 2009년에 됐는데 이 우리 한지가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다 누가 총대를 좀 매야 되는 거거든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 등재 내년에 결정이 나오는 걸 왜냐하면 알고 있는데. 이제 우리는 무형유산이 많아서 2년에 한 번 기회를 줘요. 그래서 2024년엔 이미 장단극기가 나갔기 때문에 그게 됐고 우리는 2026년에 이제 기회를 받는데 대체로 무형유산은 이제 그 나라에서 대표 목록으로 선정돼서 추천이 올라오면 뭐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은 뭐 등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해가지고 저희가 또 그러나 또 겸손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불교와도 인연이 깊으시죠? 제가 이 사찰을 이거 제가 이제 유네스코로 이거 등재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을 때 제가 제일 먼저 가서 은원드린 분이 통도사의 성파 스님이세요. 지금 종정 예하가 되셨는데 그때 2010년 11년 총각 그때 가서 10년 말인가 제가 이 사찰이 유네스코에 등재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충분한데 한번 제가 브랜드 위원장으로 해볼까 한다 그랬더니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우리 사찰을 세계적으로 선양하는 데서 너무 감사하다 해서 많이 도우셨고요. 첫 번째 이 사찰이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재될 타당성에 대한 국제학술대회는 그래서 통도사에서 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래서 성파 스님께서 많이 밀어주시고 또 많은 또 스님들께서도 도와주시고 이러면서 사찰이 7곳이 등재될 수 있었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앞서도 언급을 하셨는데요. 전통 속에 미래가 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조해 오셨는데 교육 현장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잘 반영이 되고 있습니까? 네. 뭐 교육적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우리 학생들에게도 희망을 통한 긍정 이게 우리는 역사 속에서 찾아줘야 되고 그게 저한테 큰 힘이 된 게 사찰도 서원도 그러한 힘으로 여기까지 번영이 되어 왔잖아요. 서원도 철폐돼도 다시 살아나. 사찰도 지금 3,000여 개의 사찰이 곳곳에서 많은 이들에게 위로도 주고 희망도 주고 감동도 주고 제일 중요한 건 화합을 주잖아요. 이런 것들이 교육적의 인성교육의 가장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에서 이 선명상 대중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 인성교육에 있어서 선명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엄청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뭐 종교를 넘어서 뭔가 마음에 이렇게 어떤 번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럴 때 마음의 치유가 되고 위로가 되고 자아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명상을 하면서 나라는 존재를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고 그러면서 마음에 어떤 갈등이 있다면 그거를 어떻게 할지 어떤 생각하는 길을 찾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도 또 평온을 유지할 수 있다는 데서 저는
우리가 요즘에 이제 마음 건강 프로그램 뭐 이런 거 학교에서도 많은데 예. 명상이 좋은 저는 인성과 마음의 안정 그리고 좀 선한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함께 가는 길을 만드는데 아주 기본적인 그런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배용 위원장님 대표적인 여성 리더로 꼽히시는데요. 대규협 위원장도 최초이자 유일의 여성 이셨고 네. 최초의 뭐 유일의 이런 수식어가 네, 네. 낯설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익숙하실 네. 것 같은데 이런 여성으로서 대표성을 지니시는 데 있어서 위원장님만의 어떤 특별한 철학이나 가치는 네. 어떻습니까? 네. 이제 요즘에 이제 21세기는 3F 시대라고 해요. 네네. 피메일 여성, 그리고 픽션, 감성, 힐링, 네.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이 여성의 역할이 더 이제 확대되는 시기가 됐잖아요. 옛날엔 네. 자꾸 여성을 제약했으니까 그렇죠. 그 마음껏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는데 저는 공전과 상생의 역사를 여성은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머니 마음은 넉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여성들이 똑똑하고 훌륭한데 이제 한 가지 더 우리가 갖춰야 될 건 이제 수려한 나무는 자랐는데 이제 숲을 만들어 가야 돼요. 네. 그게 서로를 붙잡아주고 좀 더 넉넉해지고 그동안에 이제 도전하면서 유리천장도 깨고 이런 네, 또 네. 우리의 역할이 필요했는데 이제 더 많이 더 크게 더 넓게 성장하려면 우리가 함께 연대 숲을 만들어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수려한 나무와 숲이 함께하면 세상이 좀 더 평화로우지 않아. 여성은 여하튼 부드러운 힘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또 강인한 의지가 있잖아요. 심지가 얘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느덧 인터뷰 마무리할 시간이 네, 됐는데요. 네. 끝으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애청자 네. 여러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제가 이제 국가교육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래서 우리 함께 우리 국민들이 정말 모든 아이들의 부모가 된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하나씩 아이 하나하나의 소중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우리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마음을 모아서 미래의 바른 길을 닦아주는 토양이 돼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4월 10일) 토요일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